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994년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올해 28년 차 됐고요.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이렇게 발제하게 돼서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그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의 의료 환경, 지금 처해져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같이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 현장에 이런 간호사들의 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들을 사진과 함께 그런 중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중복되는 자료기는 한데요. 지표에 관해서는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 이전에도 간호 현장, 그 병원 현장은 인력은 정말 고질적으로, 만성적으로 정말 징그럽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오랜 장시간 저희가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간호사들이 지금 병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더더구나 이제 감염병이라는 이 사태가 발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주변 이제 근로 환경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죠. 저희가 이제 보조 인력이 이제 간호조무사라든지 그 업무 지원을 해주는 여러 직종의 인력들이 다 이제 빠지게 되고 투입이 안 되게 됨으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이 순전히 이 업무들을 다 업무를 받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번아웃이 지금 2년 안 되는 시기에 정말 극도에 지쳐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전담병원이면서도 코로나 전담병원의 환자를 케어하는 것, 치료하는 것 이외에도 선별 진료소 운영이라든지 병원 입구에 이제 발열팀 운영,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제 백신 예방 접종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간호사가 투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중된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숙련된 간호사도 기존에 있던 이제 간호사들은 이제 경력 간호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신규 간호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팬데믹이 되고 이런 이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는 자꾸 이탈이 되고 사직이 되고 견디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다른 해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정문하고 후문하고 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래서 별도 인력이 처음에는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 부족한 인력을 다 쪼개서 다시 이제 이런 인력들이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 이제 업무가 이제 가중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동의 간호사 수가 그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선별 진료실도 여러 이제 그 업무에 따라서 어떤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외래 환자라든지 증상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선별 진료실도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국내에 선별 진료실이 있었고 이제 외래 이제 호흡기 전담 이제 선별 진료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출국을 위해서 하는 선별 진료실이 따로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 8층과 7층에 있는 코로나19
중환자, 중증 환자를 보는 병동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일반 환자를 보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 쪽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들고 있는 게 지금 환자 배식 그 일회용 도시락입니다. 지금 도시락을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레벨 D를 입고 지금 검체라든지 뭔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청소와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구역을 나누고 이제 청결 구역과 준청결 구역, 더티 구역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서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좀 소독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언론 보도와 국민들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까 교육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간호사들, 신규 간호사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교육 체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좀 고민과 이런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이 이제는 정말 돼야 된다. 감염병을 겪으면서 기존에 되지 않았던 신규 간호사들의 교육이 더 잘 될 리는 없죠. 더 못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희 이제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발병을 하면서 임산부들을 지금 다 제외를 했는데 근무를 투입을 못 했는데요. 보통 그런 간호사들이 다 5년에서 10년 된 중견 제일 활발하게 제일 숙련된 간호사들입니다. 이런 간호사들이 이제 근무에서 이제 빠지고 신규 간호사나 아주 올드 간호사를 이제 투입되면서부터 이게 격차도 심해지고 내부 조직 문화에서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순환이 좀 계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금 저희가 밥을 못 먹고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보는 게 정말 소원이다. 네,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데 저희가 이제 중증 환자를 보면서 PAPR 장비를 허리에 이제 20kg 이제 5kg 뭐 요즘에 이제 장비가 좀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그 무거운 이제 장비를 차고 또는 중환자는 아니어도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저희가 2-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치고 쓰러지는 간호사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지금 연속 8시간 이상 10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3시간마다 나와서 잠깐 짬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더 추가 기존에 있는 임상 현장보다는 지금 추가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보통의 몇 배 가중되는 업무로 간호사들이 이제 이탈이 많이 됐었죠. 저희 이제 레벨 D 탈의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PAPL은 지금 차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레벨 D를 지금 차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그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도 전담병원이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중증 환자 볼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24명 간호사들과 함께 스스로 자원을 해가고 저희가 한 15일 동안 내려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동산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한 모습입니다. 작년이나 대구에서 제가 보름 동안 저는 일반 병동 가서 15일 동안 일을 했었는데 작년 대구에서 근무할 때랑 지금이나 병원 현장은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 장비를 돌려 쓰고 있었고요. 진짜 심하게 얘기를 하면이 환자 사망하면 그 장비 빼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벤틸레이터도 부족했고 에크모도 없었고 여러 가지 장비들 모니터가 없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망을 하면이 그거 소독하고 빨리 돌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었고요. 아수라장 같은 작년에 대구 동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몇 개월이 지나면은 최소한 이 상태에서는 좋아지겠지. 공간은 달라지고 우리가 이만큼 고생을 하고
환자들의 이런 팬데믹 이제 그 확진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명 강화를 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의료 현장에 변화가 있으려면 더 많은 노력들이 더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구 동상병원 갔을 때 일반 병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에 이어서 지금 저희가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교대 근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달에 1월 20날 저희가 코로나 국내에서 일반 환자가 발생을 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22일 날 입원을 받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전체 병원을 소개하고 외래는 물론 유지는 했습니다. 하고 석 달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또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또 기존에 또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 호스피스 업무라든지 외상병동이라든지 의료 취약 환자들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또 다시 5월 달에 소개를 풀고 다시 일반 병동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부랴부랴 복지부하고 정부에서 가건물로 모듈 병동 그 감염 격리 병동을 2층짜리 건물을 2달 안에 또 지었고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무쌍한 근무 이제 환자를 이제 이렇게 받고 닫고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듀티표는 그냥 처음에는 이런 듀티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왜 당일날 이게 근무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지? 이랬는데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1년 9개월, 10개월 되면서 이제 일상이 어땠는지도 물론 그 전에도 듀티표가 이제 당일날 바뀌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기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열악한 환경에 이제 간호사들이 많이 좀 익숙해져 버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를 하면서도 이제 보호복을 입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벗고 쓰러지는 아까 간호사도 있다고 했지만 피로감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뭐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면은 그 간호사들 또 이제 PCR 검사 들어가야 되고 또 격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되면서 인력은 더 빠지고 근무표는 더 불규칙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되는 대로 나온 사람대로 병동에서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그런 근무 형태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립중앙의료 안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을 하면서 감염병 관련해서 오염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다만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감염관리지원금이라고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또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나왔을 때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요. 직종별로의 서로 이해를 못하고 차별받았다는 그런 느낌. 직종별로 가이드라인에 이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줬을 뿐이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이런 서로 서운해하면서 혼란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나마 지급되는 감염관리지원금의 시기조차 산정할 수 있는 대상 기간조차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서 줬기 때문에 꾸준히 근무한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병동과 감염병동을 왔다 갔다 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의 네 번째로는요, 번아웃이라고 이제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들도 간호사들끼리도 지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열악한 근무 조건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피로감을 감당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료과가 원래 뭐 내과, 외과, 중환자실, 뭐 신생아실, 소아과, 분만실, 수술실 이렇게 다 원래 병원마다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그 진료과에 상관없이 중증도에 따라서 중환자, 준중환자, 그럼 경증 환자, 뭐 이렇게 중증도에 따라서 나누고 과에 상관이 없이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는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여러 가지 자기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과들의 환자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신생아, 정신과 질환자, 저희는 이제, 폐쇄병동은 아니고 정신질환자까지는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증 폐쇄에 해당하는 그 정신질환자까지 받는 바람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요. 저는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에 많이 노출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밀폐된 그 격리된 공간 속에서 환자들도 가족들과 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는 이 우울감과 분노가 굉장히 그게 치달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간호사가 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뭔가 불편해도 자기의 요구가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그대로 정말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간호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분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고스란히 간호사들이 지금 다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5월에 정신질환자를 받으면서 간호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침상에서 마구 흔들면서 낙상이 될 위험이 있는 환자였는데 그거를 이제 잡아준다고 손을 잡아줬는데 환자는 이제 공격성으로 의료진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서 간호사를 바닥에 눕히고 위에서 눌렀습니다. 근데 환자가 거의 뭐 80kg, 90kg 남자 환자였고요. 간호사는 40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옷을 다 찢고 마스크를 다 벗기고 한 7, 8분 동안 눌렀는데 그동안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밖에 있던 이제 간호사가 들어간다든지 보안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고 모니터를 지금 계속 지금 실시간 초단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만 7, 8분이 걸렸고 그동안 간호사는 본인은 자기는 여기서 이제 생명이 끊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CCTV를 저희가 보면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같은 처지라고 느끼면서 그 여파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런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도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그런 감염에 대한 공포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감염 위험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감이 작년에는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끝나도 집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별개로 분리돼서 따로 1인자들끼리 1인 그 혼자 1가구끼리 묶어서 이제 산다든지 아니면 병원에다 요구를 해서 따로 숙소를 얻어갖고 숙소를 따로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한다든지 정상적이지 않는 생활을 장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가건물로 지은 모듈 병동 1층은 중환자실이고요. 2층은 준중환자실인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보통 컴퓨터로 그 안에 있는 의료진과 밖에 있는 의료진끼리 소통을 할 때는 컴퓨터로 메신저를 한다든지 무전기를 들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급한 경우에는 문에서 이제 글씨를 써서 붙인다든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설하고 의료장비 강화를 좀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서 좀 강화를 했는데요. 코로나19 그 모듈 병동을 신축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메르스를 2015년에 겪으면서 그 이후에 정말 정부에서 약속했던 중앙 감염병을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감염병에 대응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모듈병동이 1, 2층이 생기면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환자 트랜스퍼를 하고 그 전원을 할 때 엘리베이터만 타면 중증 환자가 좀 나아지면 2층으로 올라가고 준중증이 되고 준중증 환자가 벤틸레이터를 돌거나 중환자가 됐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가서 환자 케어하고 로스되는 타임들이 이런 게 좀 커버가 될 수 있고 인력들도 고생을 좀 덜 했는데 지금 이 10월에 작년에 지어지기 전에는 환자 트랜스퍼 가고 올 때는 원내에서 앰뷸런스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스되는 타임이라든지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의사, 보조인력, 간호사 해서 밖으로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부분들 동선 이런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중앙 감염병 전담병원 이런 시설이나 병원의 이제 신축, 지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 이제 이동형 음압기라든지 에크모라든지 벤틸레이터라든지 하이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올해는 많이 이제 구매가 돼서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기온, 온도차, 근무 환경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냉난방기를 좀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밖에서 이제 환자들 이제 대기를 할 때 접수를 받거나 문진을 하거나 간호사들이 지금 다 이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무 시에 여름에 이제 그 조끼라든지 겨울에는 난방할 수 있는 조끼들을 이제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병원에서도 또 별도 구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중증 환자 이제 확진으로 더 확대될까봐 중환자 간호 교육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행을 많이 해서 원내 간호사들 도 교육 이수를 많이 받았고요. 중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양성을 그래도 출발점을 그래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에 있는 코로나19 가건물 모듈 병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블루와 관련돼서 의료진 대상으로 이제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심리 상태 이제 방역 강화라든지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원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보조인력 그 감염병 관련한 병동에 지금 감염병 병동에 지금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별도 인력을 지금 그 발열팀에 지금 별도 인력을 지금 저희가 투입을 해서 간호조무사라든지 간호사들이 지금 더 부족한 인력을 지금 메꾸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응 과제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적정 간호사 인력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지금 연구와 노력들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인력 실태 조사를 먼저 세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간호사들 한재 비율 개선을 하고 이거를 개선된 부분을 제도화를 꼭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전담 간호사도 지금 복지부랑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랑 지금 인상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 생각은 갭이 조금 큽니다.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현장에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간호수가 이제 독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간호관리료 세분화라든지 차등제라든지 이게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대체 간호사 지원, 플로팅이라든지 PRN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플로팅, 그냥 PRN 간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력 분석과 근무 시간과 배치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한테만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이거를 저희가 결과물을 받아서 나중에 이게 실패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저희가 정말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련된 간호 인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우리 간호사만의 근로 조건만에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수 부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자료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그 선진국별로 영국, 호주, 독일 등등 해서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별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선례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한국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잦은 연장 오버타임에 대한 그 보상은 꼭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이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고요. 병원에서는 그러죠. 다른 직종은 오버타임을 해도 연장 근로가 생겨도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기관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간호사들은 큰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공공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인력 큰 다수를 갖고 있는 인력 그 직군에 대해서 연장 근무를 다 챙겨주기는 너무 힘들다.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근로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가가 제대로 보상이 되면 간호사 임금과 연계를 해야 되고요. 현재 지금 복지부하고도 얘기하고 정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시에 제도화된 오염수당이 적절하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저희가 당연하게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느끼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교대 근무제에 대해서는 근무 형태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고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샘플을 이제 대안을 내놓으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제가 제시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이 꼭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간 근무를 축소하려고 해도 그 인력이 따라가야 되고 휴식권을 보장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추진력 있게 동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